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늘은 이정재 감독, 감독이란 말이 참 어색하죠?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를 막 보고 나왔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에이셉시네마는 영화를 막 보고 나온 사람들을 위한 빠른 리뷰를 지향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감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말 훌륭한 각본, 그리고 2% 부족한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본과 연출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각각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글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각본이 좋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당히 각색이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화는 조승희라는 분이 썼고 그 외에 작가로는 이정재 씨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색 대부분을 이정재 씨가 맡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과 비교해 봤을 때 두 가지 점에서 각색 버전이 훨씬 낫다고 느꼈어요. 일단 박평호와 조유정의 관계, 원안에서는 배드씬까지 있을 정도로 뭔가 성적인 관계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유사부녀 관계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특히 마지막에 여권 있잖아요. 이 남한에서 새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신분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조유정이 아니라 박은수라는 이름을 새로 이제 선물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평호, 박은수, 그러니까 유사 부녀 관계가 완성되는 그런 어떤 암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선이 딱 해결되는 어떤 감정적 동요도 주는 그런 장면이라서 약간 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엔딩 장면에 그런 감정적인 임팩트를 잘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래는 이제 원탄물이었는데 이게 투탄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CGV에서 요 굿즈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정재와 정우성이라는 두 스타 배우를 중심으로 두 명의 첩보 요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내부 첩자라고 의심하는 그런 대립 구도로 영화가 쭉 이어지게 되고, 또 양쪽에 있는 이 부하들, 방주경, 장철성이라는 요원이 이 직속 부하예요. 그래서 직속 부하들이 대립 구도가 상당히 적절한 분량 안배와 적절한 무게감 분산으로 새가 양 날개로 잘 날아가는 것처럼 한쪽에 쏠리지 않고 잘 투탄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피오나지 장르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 의심,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긴장 관계가 영화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탑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이어지도록 잘 짰다는 점에서 감독 데뷔작 치고는 정말 각본이 훌륭하지 않나. 오히려 웬만한 전문 시나리오 작가들보다도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비밀로 할게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 훌륭한 각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특히 그 서스펜스 연출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평호가 사실은 독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이 방주경과 박평호가 대립을 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독림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입국 기록과 이 박평호의 위장 여권 입국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되면서 박평호와 방주경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박평호가 방주경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비슷한 서스펜스를 유도하는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 장면이 부족하게 여겨졌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라는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첩자가 정체가 발각이 되는 장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장면은 독일군이 모여있는 한 테이블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마에 카드를 붙인 채 서로의 정체를 알아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본 독일군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하게 되죠. 독일에서는 숫자 3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국인들이나 하는 제스처죠. 손가락을 거의 클로즈업 하다시피 가까이 카메라가 찍고 있고, 그 너머로 독일군이 이 손가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을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그 시선이 화면상 왼쪽으로 향했을 때 이 사람의 표정 변화라든가 혹은 호흡하는 법 같은 것이 현재 변화하면서 무언가 긴장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되죠. 관객은 그 시선과 표정만으로도 이 제스처가 영국인 특유의 제스처라는 걸 모르는 관객도 무언가 분위기가 변화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은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고조가 되던 감정은 결정적으로 테이블 아래에 있는 총을 장전하는 손을 클로즈업을 하면서 이 긴장감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치 구도가 시작되는데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멀리 아웃포커싱된 술집 주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술집 주인이 총을 잡는 모습을 또 뒤에서 보여주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총이 늘어나게 되고요. 마침내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영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타란티노와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영화의 장면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나 이 장면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클로즈업 되고, 그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 변하고, 그 표정을 본 스파이도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은 나가던 사람과 부딪힌 주인공이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주워요. 줍던 주인공의 시선이 갑자기 위로 향합니다. 이 위로 향한 시선을 따라서 카메라가 서서히 테이블을 지나서 위로 향하게 되고요. 그 테이블을 비추자 거기 있던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모서리가 접혀 있는 상태고요. 주인공은 뭔가를 눈치챈 듯이 표정이 변한 상태로 그 성경을 손에 들어서 모서리가 접힌 부분에 페이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요한 긴장을 뚫고 프레임 밖에서 손이 하나 튀어나와서 어깨를 탁 치게 되고요. 친구인 줄 알았던 이 스파이가 주인공의 표정을 본 다음 스파이의 표정도 의미심장하게 변화합니다. 자, 여기서 스파이가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영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딱히 액션이 없는 이 장면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트의 문제의 그 장면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이 잘 유지되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헌트에 해당 장면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은 방주경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입국자 기록이 박평호 차장님 위장 여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사로 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나마 이 박평호가 안경을 벗으면서 이 도청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장치를 트는 그 순간의 어떤 시선이나 표정 변화 같은 것은 그나마 영화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뒤에 곧장 이어지는 액션은 역시나 또 방주경의 차장님이 독림이었어요 같은 어떤 설명적인 대사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다른 장면과 비교해봐도 이 장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정우성이 맡은 역할인 김정도가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 묘사할 때를 보면은 여기서는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도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 플래시백이 일어나서 서명과 이것을 대조해 보는 순간 이것이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증거를 본 김정도가 박평호를 시선을 내려서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받은 박평호가 본인의 정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역시나 그 맞받아치는 시선으로 관객에게 암시를 해주죠. 이렇게 시선의 교환이 긴장감 있게 일어나다가 김정도가 뜻밖에도 그 서류를 다시 불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플래시백이라는 다소 도식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긴장감이 있는 어떤 암시를 통해서 스파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을 잘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특히나 박평호와 방주경이 대립하는 이 장면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더 좋게 연출됐으려면은 이 장면이 더 좋게 되려면은 방주경이 처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독림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체불명의 그 이름을 방주경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끌어온 다른 서류를 통해서 박평호의 위장 여권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방주경의 표정이 굳게 되고 의미심장하게 변하고 시선이 박평호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아래로 내리깔게 되고,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몰래 총을 꺼내는 순간 박평호가 안경을 벗고 도청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음파 장치를 켜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출이 됐으면은 그 방주경이 살해당하는 클라이맥스 액션씬으로 향하는 것도 조금 더 극적으로 연출이 됐겠죠. 또 이런 연출이 모범적으로 된 사례를 보고 싶으시면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수족관을 터뜨리는 장면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만 드리겠고요. 다만 서스펜스 연출이 몇몇 장면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밖에 다른 장면들은 연출이 상당히 잘 된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화의 도입부인 워싱턴 총격전이나 그 나중에 나오는 도쿄 총격전 같은 경우는요, 홍콩 영화와 그리고 아마도 마이클 만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법한 상당히 리얼한 총격 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구성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모범적인 총격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칸에서 사실은 뭐 호평도 있었어요. 있긴 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혹평이었죠. 이 메타크리틱이나 로튼토마토 같은 해외 평론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평점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봉하기 전부터 약간 우려를 안고 극장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평하는 비평가들의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비평가가 약간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조유정이 사실은 난파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반전은 너무 지나쳐서 웃음을 자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왜냐하면은 일단 이 영화에서 그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반전을 위한 반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선이 깔려 있는 상태였어요.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 방주경과 박평호가 대립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방주경이 차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유정 이미 신원조회를 부탁해가지고 내일이면 올 겁니다, 그리고 풀려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박평호의 표정이 변하는 걸 영화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조유정의 정체가 일반적인 그냥 억울하게 그 희생되는 그런 순수한 순진한 대학생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영화의 톤앤 매너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영화 결말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열린 결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의 의도는 명확했거든요. 이 조유정이 그 다른 북한 간첩을 사살을 하고 이 남한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 뭐 그런 희망적인 이 결말이었다, 미래를 이어지는 결말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조유정이 오히려 사살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영화가 블랙아웃을 이렇게 탁 하면서 암전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반적인 스파이물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스트 원티드 맨이나 혹은 뭐 제르 다크 서티처럼 첩보원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을 성공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냉정기에 이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임무에 다 실패한 파이들을 보여주는 그런 허망한 결말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유사 부녀 관계를 동원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장면에 넣어서까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감독이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허망함 쪽으로 가는 게 더 예술적으로 좋은 평가를 듣기도 쉽고 사람들이 더 좋은 장르물로 평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오글거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영화의 결말을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글거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건조하고 냉정한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열린 결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엔딩이다, 결코 비웃을 만한 장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틱스 컷 에이스텝 시네마 14편 헌트를 다뤄봤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